여기 연사 나오면은 사실 여러분들을 굉장하게 막 끌어올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팩트로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곧 추석이에요. 추석이면 다 고향에 가시겠죠? 고향에 앉아갖고 가장 먼저 하는 얘기들이 정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첫째, 중국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중국에 가서 한국인이 102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건이 해결됐을까요? 1년에 평균 50명이 실종되고 올해 상반기 26명이 실종됐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보내준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균 470만 명씩 중국에 여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느냐? 지금 민주당은 전 대통령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23년도에 윤석열 대통령님은 추진했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입국을 받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불과 3개월 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게 불이 났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탓을 합니다. 정말 선동에 등한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자 입국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저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세요. 막 떠들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얼굴이 틀려요. 말을 못해요. 근데 표정을 보면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30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130만 명이 중국인이고 그 중국인이 경기도와 서울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혐오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들이 동맹도 아니고 혈맹도 아닌데 우리가 확인도 안 하고 받아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 한 명의 목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1000명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긴 대한민국이고 여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곧 추석이에요. 계엄의 이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 그러죠. 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용인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어요. 경찰이 증거 보존을 요청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가져다 폐기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왜 그 경찰은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이 찍힌 기표지를 신고했더니 선관위 뭐라 그랬어요? 자작극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군산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종목에 30년 40년 일하면 그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총선에 부정투표에 대해서 인쇄를 40년 한 분이 나왔어요. 이 투표지를 확인하는데 대법관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40년을 한 인쇄를 그분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국민이 찍은 투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법에 눈 감고 침묵하고 언론마저 침묵하는 이런 나라는 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럴 수 없게 대통령님이 나서실 겁니다. 여러분, 저 민노총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경찰들 언론들도 모를 거예요. 민노총 본사가 어디 있는지. 서대문에 있습니다. 서대문에 빌딩에 그 건물에 경향신문과 같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언론이 나올까요? 온갖 조작된 언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노총에 가보신 분 있나요? 저는 거기를 6층부터 9층까지 국회의사당에 내란민주당 의원들을 매일같이 만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다 권력욕이에요. 권력만 잡고 보자는. 여러분,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 10대 언론이 과반수가 민노총이에요. 그 민노총 87년도에 자유를 부르짖으며 뛰쳐나온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카르텔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가 논 바칠 때 도로를 깔고 빌딩을 세웠어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모들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 부모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시거나 저 광화문에 있어요. 왜냐? 나라가 위기가 되면 몸으로만 본능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면 극우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이 빌딩 도로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 자유가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사법부에서 지금 미적거리고 있죠. 석방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그 판사가 설사 우리 법인에도 3,000명의 판사가 보고 있습니다. 그 3,000명의 판사가 전부 다 나라를 팔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법부는 빨리 석방을 결정하고 올바르게 돌려놔야 한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정정당당해야 돼요. 헌법 문영배가 얘기했죠. 어떤 젊은이가 문영배한테 물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냐. 문영배가 그랬습니다. 헌법에 따르라고. 그럼 그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헌법에 대통령은 하나도 임기가 없고 모두 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헌법은 1조부터 130조까지 그 뼈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7조, 정부가 집정한 예산을 국회가 증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그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고 정책을 수행하라고 뽑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은 예산을 집정합니다. 하지만 저 국회가, 무도한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부칙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관세 전쟁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럼 누가 나가서 외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각
정부의 장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들을 다 탄핵했어요. 발로 뛰어서 나가서 대한민국을 알려야 되는데, 그럼 그 국정을 누가 마비시킨 건가요? 그게 바로 의원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예산 청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안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 자기들 밥그릇이니까요. 저는 저렇게 300명 정말 쓸만한 사람 빼고는 다 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흙이 돼야 됩니다. 흙! 별거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막는 흙, 대한민국의 흙, 평상시에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고 아주 급박할 때는 저 흙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뭐하러 봉고차에 저 리무진에 보좌관을 몇 명씩 두고 하루 종일 국회에서 지지자를 만나고 선물을 받고, 저 아까도 국회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견학 갔다군요. 저 어린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홍받지 마라. 홍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들이 단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했다면 단 한 명이라도 피 끓고 울어준 의원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여론조사 아시죠? 지금 저 여론조사 정확히 하세요. 팩트로. 여러분, 저 여론조사 이거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저 여론조사 전화번호 어디서 받을까요? 바로 성관위에서 받습니다. 성관위에서 어떤 번호를 줄까요? 각각의 개인 성향을 모조리 관리하고 있는 그 성관위에서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성관위에 그것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럼 저게 진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언론은, 경찰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1등부터 10등은 판사, 검사, 의사, 박사,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맞습니다. 11등부터 30등까지는 공무원 하면서 나라를 이끄는 거 맞습니다. 그 밑에 우리들은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에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정당하게 굴러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위에 놈들 꼭 뭐 빼먹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걸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부터 저 장관들 군대 갔다 온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대가 허수아비가 됐어요. 저 베트남 전쟁 때 왜 베트남이 우리나라 군인들을 가장 무서워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잔인하고 가장 날렵하고 가장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군은 가장 비열하고 가장 치졸하고 가장 간신 같았습니다. 왜? 군인 복무시초에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군인들 상관을 팔고 보상을 받고 승진을 합니다.
이게 꿈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하실 겁니다. 수방사에 혼자 갔습니다. 혼자 태극기 들고 가서 그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소령이 나오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공무신조력 인재를 어떻게 받을 거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이 거리로 나와 싸울 때 그때 다치지 않게 너희들이 나와달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 사기특검이 왜 사기특검인지 아세요? 가장 비열하고 가장 치졸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짓.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엄마 아빠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정당한 방어권도 없이 저게 인간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저게 인간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죄를 만드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헌법을 모조리 여겼어요. 피의사실 우편하고 사돈의 팔촌을 털면서 지금은 또 어떤 식품회사를 털고 있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 어떤 누군가가 거짓말이라도 이 사람 100만원 줬다 진술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저 검사들 어둠을 걷어낸다고 했죠. 저 검사들 누구고 이 경찰들 불법에 맞서 국민 앞에서 싸워주는 게 경찰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싸워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추석 연휴에 가셔갖고 반드시 이웃과 가족들에게 알리시고 또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 지성인들도 일어나야 되고 모두 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제주도 얘기 하나 할게요. 제주도 주민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이 물을 다 쓰고 제한급수로 하고 있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그 물을 급수를 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거기 건설노조의 민노총과 중국인들의 만행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대림동 저는 있는 그대로 쓰세요. 할머니 만났어요. 62년 사셨대요. 그럼 거기 토백이세요. 할머니 중국인들이랑 사이좋게 그냥 지내시면 안 됩니까? 할머니 뭐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러 나가랍니다. 그리고는 안 되니까 태국까지 안 됩니다. 왜 우리 땅에서, 왜 우리 조국에서 우리 국민이 나가야 되나요? 그 할머니, 우리 할머니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왜 죽지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과 영부인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제발 죽을 각오로 싸울 테니까 옆에만 계셔달라고. 그런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 더러운 새끼들 때문에 저런 치졸한 방법에. 그런데 모든 검경이 다
다 침묵하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사법부 3,000명의 판사들은 반드시 석방할 것이고, 반드시 우린 그때부터 진정한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무저항운동, 우리나라는 이 기틀을 우리 애국분들이 만드셔야 돼.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어느 누가 좌파 우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대통령 석방하게 저 사법부 3,000명의 판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빠른 석방을 하시고, 그리고 규정법을 어긴 서울구치시장 김도영 78년 교정 역사에 먹칠했습니다. 교도관은요, 경찰과 같은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어두운 손길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서 교화를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더럽혔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정치인도 저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 제가 그 산 증인이고, 저는 대통령이 들어올 때 거기에 겨울이 되면 보일러를 놔주고,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달아주고, 여러분, 이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왜? 확정이 안 된 사람은, 모든 국민은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이유, 계엄이 합법인 이유, 계엄합법 제76조, 제77조 공공의 이익과 경제에 이해가 될 경우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총구를 들이는 게 아니고, 저 무도한 선관위와 저 국정을 마비시킨 의회에 한 것입니다. 저 계엄을 하고 30분도 안 돼서 플래카드를 들고 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데 답을 타고 놓고, 저 또한 그때는 탄핵 찬성을 외쳤습니다. 그게 한이 되고, 그게 가슴을 찢고, 그게 저를 목숨 바쳐 제가 죽는 날까지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여러분, 이건 좌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발 이번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반드시 대통령님 나오시고 하나하나 올바르게 하고, 저 무도한 국회에서 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뽑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저 빌딩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짓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후손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고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다 같이 우리 무도한 인간들 몰아내고, 제발 우리 올바른 대한민국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욕하지 마시고, 때리면 맞고, 저 누구한테도 안 줘요. 근데 때리면 맞습니다. 이 친구 욕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세요? 그 속에 누구나 가슴에 심장에 끌어오는 거 꾹꾹 누르고, 내가 내뱉은 말이
대통령님께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참으시고 우리는 손을 뻗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릴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